지난 한 주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든 뉴스를 총정리하고 다음 주에 어떤 뉴스에 주목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오늘의 뜬 뉴스와 다음 주 관전 포인트. 한겨레 신문 허지연 기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게 드러난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 이번에는 청문회 정회 중에 폭탄주를 마셨다고요? 네, 그게 또 논란입니다. 지난 이제 목요일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이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 후보가 이제 국회 인근 식당에서 폭탄주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위증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죠. 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청문회 준비를 돕던 문화부와 아리랑 TV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폭탄주를 돌렸다고 하는데요. 목격자들은 방에서 건배 소리가 여러 번 아주 시끄럽게 들렸고 취임식을 언제 하게 되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정 후보자의 목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정성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정회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 후보자의 아파트 관련 위증 문제 때문에 중단된 거였고 또 언제든 여야가 합의하면 다시 열릴 수도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로서의 신중한 모습이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 후보자 쪽은 직원들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한 잔을 한 것이고 정 후보자는 술을 많이 먹지도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많이 먹지는 않았다 이거군요. 네. 정성근 후보자 청문회에서 당협 사무실 관련해서 또 다른 위증을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정 후보자 새누리당 파주갑 당협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때가 이제 2012년 12월부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파주 지역 사무소로 쓰고 있는 이제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공짜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가 손아무개 씨인데 이분이 근데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 후보자가 사무실을 공짜로 쓰게 해주는 대가로 이 파주갑 당협위원장인 정성근 후보자로부터 어떤 대가성 공천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이제 매월 월세 80만 원을 현금으로 냈고 공짜 아니었다 이렇게 청문회 때 밝혔는데요. 월세를 현금으로 낸다는 건 물론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청문회 때는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파주갑 당협 운영위원회 관계자가 어젯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가 공짜로 쓴 사무실이 맞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또 정 후보자는 손모 씨에 대해서도 청문회 때 그냥 지역에서 자율방범대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알고 봤더니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파주시 갑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내부에서마저도 임명 불가론이 번지고 있다면서요. 예, 언론 보도들을 보면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저런 사람은 앞으로 장관 되면 더 사고친다. 또는 꼭 장관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 이런 기류가 여당 내부에 있다 이런 말들을 익명으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와 정성근 후보자는 여야 모두 낙마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판단을 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여론의 추이를 청와대에서 지켜보겠군요. 네. 자,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파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여당에 크게 불리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이번 주에는 오히려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런 분석들이 많죠? 예. 이번 재보선이 무려 15곳에서 재보선 역사치고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하네요. 예. 이렇게 치러지는데 애초에는 이제 민심이 악화되면서 새누리당에 크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됐었고 그래서 새누리당 과반 의석이 붕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새정치연합에서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크게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후보자가 50%가 넘는 여론조사 언론의 지지율이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 박원순 사람으로 불리는 기동민 후보나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을 크게 앞서고 있고요. 또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출마한 김포에서도 새누리당의 홍철호 후보가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새정치연합이 승리를 안심할 만한 지역은 서너 곳에 그친다는 분석이 또 나오고요.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새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전략공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민심은 그냥 지도부들의 자기 사람 꽂아 심기 정도로 평가하고 흘러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 때도 좀 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그렇게 못 이겼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과연 선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앞으로 2주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가 있었죠. 그 살인 교사 의혹 사건의 피해자죠. 그 재력가 송모 씨인데요. 그 송모 씨 수첩에서 현직 검사한테 수백만 원을 줬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숨진 송 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 출납부를 보면요. 이 수도권의 한 지검에서 근무 중인 모 부부장 검사의 이름과 수백만 원의 금액이 적힌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검사의 이름이 적힌 날짜는 2005년입니다. 이 검찰은 실제 이 검사가 돈을 받았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요. 이 검사는 그러나 지인의 소개로 한두 번 만나서 식사를 하고 몇 차례 통화했을 뿐 금전 거래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글쎄요, 이 숨진 송 씨는 이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송사에 휘말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면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온 사람입니다. 예, 이런 지역의 어떤 그런 사업가를 왜 검사가 친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송 씨의 수첩에는 이외에도 정치인과 구청, 세무서 공무원 등 10여 명의 이름이 더 기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파장이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예,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4대강 사업 구간의 강에서 큰빛 이끼벌레라고 하죠. 굉장히 징그럽게 생긴 벌레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강의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요 며칠 전부터 인터넷 보도나 이런 걸로 좀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요. 이 벌레, 이 큰비리끼 벌레가 이제 미국이 원산지이고 무척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언뜻 보면 좀 약간 이제 대변 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하는.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어요. 네,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대강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벌레는 고인물인 호수에서만 사는 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종이라는 겁니다. 강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 그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이런 것들은 지금 분명히 호수가 아니고 우린 강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단체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4대강 사업으로 흐르는 강에 볼을 설치했고 그래서 조류의 흐름을 막아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정말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인지 다시 좀 논란이 불거질 것 같습니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재은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